Our daughter 서울에 is 겨울 so 비가 sick. 내리던 그날, 나는 창밖을 보며 It 가슴이 hurts, Mom 찢어지는 and Dad. 고통을 느꼈다. Don't leave 여동생의 me. 편지가 도착한 지 겨우 1시간. 그 안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내 사랑의 고백이 가족의 배신 속에 영원히 묻혔다. 그 비는 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다. 나는 장남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놀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5살 무렵, 나는 처음으로 남자아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였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가족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나는 20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누비며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도 나는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연애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선배, 민준 오빠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는 나와 비슷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내 가슴은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너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일 뿐이야. 그의 말은 내 영혼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숨겼다. 여동생 지은이는 그때 18살, 학교에서 인기 많은 소녀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어릴 적 우리는 함께 놀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고독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점점 변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그녀의 지출이 늘었고,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차림이 그녀를 둘러쌌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친구들한테 부끄러워. 그녀의 부탁은 점점 커졌고, 나는 내 알바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었다. 23이 되던 해, 나는 민준 오빠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그의 키스를 받으며 깨어났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빛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동생으로서의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져야 했다. 그러던 중,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오빠, 나 병원에 있어. 암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즉시 서울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아버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초기지만 치료비가 엄청나대.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저축 전부를 털어 병원비를 냈다. 민준 오빠도 도와주었지만, 나는 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만 풀어야 한다는 믿음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 지은이의 상태는 좋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녀는 병실에서 화장까지 하고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오빠, 나 괜찮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다. 나는 의심을 품었지만 가족의 단합을 위해 입을 다물었다. 그때 민준 오빠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 더 자주 가야 했고 우리 시간은 줄어들었다. 너 괜찮아? 가족 일 때문에 너무 지친 것 같아.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다. 시간은 잔인했다. 24살 생일, 나는 병원에서 지은이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병실 옆방에서
그녀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돈 더 필요해. 쇼핑몰에서 카드 까먹었어. 그냥 핑계야. 오빠가 돈 많아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나는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의암은 돈을 위한 연극이었다. 다음 날, 나는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은이의 통화 녹음을 재생하며 눈물이 흘렀다. 아빠, 엄마, 지은이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은이는 아프다. 내가 피곤해서 착각한 거야. 어머니는 지은이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 딸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너는 항상 오빠로서 강해야 해.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민준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나, 가족을 잃었어.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야. 하지만 고통은 깊었다. 나는 왜 나일까? 왜 내 사랑은 죄가 되고 그녀의 거짓은 용서되는가? 시간이 흘러 나는 25이 되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던 그날, 나는 다시 가족을 찾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는 우리 집안에 안 맞아. 지은이처럼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그 정상이라는 단어는 내 성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내 비밀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오빠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돈 때문이었지만, 부모님의 선택은 나의 정체성 때문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홍대 거리의 카페에서 홀로 앉아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의 고독, 민준 오빠와의 사랑, 가족의 배신. 그것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LGBT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다. 서울의 작은 모임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여동생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끊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 거짓말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용서할게.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워졌으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민준 오빠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다. 시간은 흘렀다. 27, 나는 작가가 되었다. 내 소설은 가족의 배신과 사랑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출판 기념회에서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오빠. 미안해. 그녀의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부모님도 늙으셨고 병이 들었다. 나는 용서의 문을 열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30이 되었다. 서울의 여름밤, 민준 오빠와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여동생의 거짓말은 시작이었고 부모님의 선택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여정의 일부였다. 사랑은 배신 속에서도 피어나고 용서는 자유를 준다. 나는 이제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다. 나는 민준 오빠의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오늘 무슨 일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이의 편지, 부모님의 전화,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거짓말이었다. 나는 피곤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진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이의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오빠,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어때? 통증은? 나는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새로 산 팔찌가 반짝였다. 그것은 내 알바로 번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평소처럼 소박했다. 아빠, 엄마, 지은이 치료비 때문에. 우리 돈이 바닥나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더 벌어서 도와라. 너는 남자잖아.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 오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비리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길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나는 직장에 들어갔다.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낮에는 코드를 짜고 밤에는 민준 오빠를 만났다. 그는 디자이너였고 그의 창작물은 내 삶처럼 자유로웠다.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의 제안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오빠, 돈 더 보내줘. 약값이야. 나는 또 보냈다. 내 사랑은 가족에게 흘러갔고 민준 오빠에게는 미안함만 쌓였다. 가을,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퇴근 후 술집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옆자리 남자가 다가왔다. 괜찮아.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눈빛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LGBT 모임에 초대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은 모르고 청중의 박수가 내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이의 회복 소식이 들려왔다. 부모님은 기뻐했지만 나는 의심을 키웠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병원에 갔다. 지은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빠, 깜짝이야.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나는 물러섰다. 진짜 아픈 거야. 내 질문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당연하지. 오빠가 왜 그래? 그날 밤, 나는 민준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동생이 이상해. 그리고 가족이,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함께 풀자. 너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는 함께 지은이의 소셜 미디어를 봤다. 거기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 명품 쇼핑. 암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새해가 밝았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자. 하지만 부모님의 집에 가자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이가 재발했대. 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집안 망신이야. 그 순간 내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았다. 누군가 아마 지은이 말했을 터였다. 나는 집을 나섰다. 눈보라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했다. 가족을 버리지 않되 나 자신을 지키자. 민준 오빠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작은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그것은 내 유일한 빛이었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나는 지은이의 병실로 다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꽃을 보고 있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녀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암은 진짜야. 그녀는 웃었다. 오빠, 왜 그래? 의심해? 나는 녹음을 재생했다. 쇼핑몰에서의 그녀의 목소리, 암 핑계로 돈 뜯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건, 나는 눈물을 참았다. 왜? 돈 때문에 가족을 속였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리고 오빠 비밀 알게 돼서 부모님한테 말했어. 나쁜 오빠라고.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내 성 정체성이 가족의 분열을 불렀다. 나는 병원을 나왔다. 부모님 집으로 가 모든 것을 말했다. 지은이가 거짓말했어요. 녹음 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내가 지은이를 괴롭혔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는 지은이를 감쌌다. 우리 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너는 항상 문제아였어. 나는 무너졌다. 그날, 나는 가족과 단절했다. 민준 오빠의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해. 그의 말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상담사님은 말했다. 가족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이 내 가치가 아니야. 내 사랑은 아름다워. 여름,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돈을 벌며 독립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은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오빠, 미안해. 나도 아팠어. 부모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나는 찢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가을,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일기처럼 가족의 비밀과 사랑의 여정을 적었다. 민준 오빠는 내 첫 독자였다. 이건 베스트셀러 될 거야. 그의 격려에 나는 웃었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사랑해, 우리의 키스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겨울, 부모님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나는 갈등했다. 가야 할까? 민준 오빠는 말했다. 가, 하지만 내 조건으로.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나는 말했다. 아빠, 나를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작별이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새해가 밝아오자 내 삶은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의 병은 나를 가족에게 다시 끌어당겼지만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조각났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이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약한 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오빠, 나 후회해. 돈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행동으로 보여. 부모님께 솔직히 말해. 그녀는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후 부모님은 나를 불렀다. 지은이가 진실을 말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사과는 떨렸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나는 용서의 첫걸음을 뗐다. 천천히 가요. 가족은 시간 필요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가 박혀 있었다. 봄, 내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숨겨진 사랑.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고 나는 인터뷰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제3입니다. LGBT로서의 고통과 가족의 배신, 기사는 화제가 되었고 나는 팬레터를 받았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마워요. 당신 덕에 용기를 냈어요.
민준 오빠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 요리를 함께 했다. 미래의 아이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입양할까? 우리 사랑으로 키우자. 그것은 꿈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먼 꿈. 여름,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직장을 구했고 돈을 갚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변할게.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부모님은 나를 편애했어. 하지만 그게 오빠를 아프게 할 줄 몰라서 나는 손을 잡았다. 함께 고치자. 가을,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했다. 아들아,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을 때 무서웠어. 집안 망신될까 봐 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아빠,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는 포옹했다. 미안해. 이제 내 편이야. 겨울,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부모님과 지은이가 왔다.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은 내 가슴을 채웠다. 민준 오빠는 뒤에서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시간은 상처를 무뎌지게 했다. 30살이 된 나는 이제 완전한 나였다. 책의 성공으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서울의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말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세요. 자신을. 청중의 박수는 내 과거를 씻어주었다. 민준 오빠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 작은 의식을 가졌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지은이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오빠, 축하해. 부모님은 어색하지만 미소 지었다. 행복해다. 하지만 평화는 시험받았다. 지은이가 다시 흔들렸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했고 옛 버릇이 도졌다. 오빠, 좀만. 나는 거절했다. 이번엔 스스로 풀어. 그녀는 울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성장이었다. 봄, 나는 두 번째 책을 썼다. 용서의 여정. 가족의 이야기를 더했다. 출간 후 인터뷰에서 부모님도 나왔다. 아들을 버린 게 후회됩니다. 아버지의 말은 전국을 울렸다.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을 갔다. 태국에서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키우자. 민준 오빠의 꿈에 나는 동의했다. 돌아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가을, 지은이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결혼식에서 나는 축사를 했다. 가족은 실수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이었다. 겨울, 아버지가 다시 아팠다. 이번엔 나는 간호했다. 아들아, 고마워.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인생은 순환했다. 31, 우리는 입양을 성공했다. 작은 소년, 준호가 우리 집에 왔다. 아빠, 그의 부름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오빠와 함께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 서울의 공원에서 준호와 공놀이를 하며 웃었다. 지은이는 엄마가 되었다. 그녀의 딸, 우리 조카였다. 오빠, 내 덕분이야. 그녀의 변화는 뚜렷했다. 부모님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모두 용서됐어. 어머니의 말. 하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거짓말의 고통. 상담사님은 말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사랑하세요. 봄,
나는 재단을 만들었다. LGBT 청소년 지원.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기부가 모였고 첫 모임이 열렸다. 여름,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모두 함께 바다를 봤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 사랑이 우리를 구했어. 가을, 내 세 번째 책, 새로운 가족. 준호의 이야기도 포함. 겨울, 크리스마스. 집은 불빛으로 가득. 지은이와 아이들, 부모님, 우리. 행복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었다. 시간의 강은 흘렀다. 33, 나는 유명 작가가 되었다. 해외 출판도 됐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한 투쟁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잔재. 지은이가 다시 실수했다. 사업 실패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이번엔 나는 도왔다. 조건은 솔직함이야. 민준 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다. 피로, 다툼. 하지만 사랑은 이겼다. 함께라면 괜찮아.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지만 아빠 둘이 왜?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했다. 사랑이 다를 뿐이야. 봄, 재단 행사. 수백 명이 모였다. 내 연설, 배신에서 용서로, 고통에서 사랑으로. 여름, 부모님 기념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추억을 공유했다. 가을, 지은이의 두 번째 아이. 나는 삼촌으로서 자랑스러웠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여동생의 거짓말은 축복이었다. 그것이 나를 깨웠다. 이제 35. 내 삶은 완성되었다. 책 4권, 재단, 가족. 민준 오빠와 준호, 지은이와 부모님. 모두가 연결되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새로운 책을 썼다. 시간의 용서. 마지막 장,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결말은 아름다웠다. 서울의 한강변, 모두 모여. 고마워, 내 말에, 그들은 안았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만 남았다. 삶은 계속되지만, 나는 자유롭다. 진정한 나로.